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그 주택에서 3명이서 집수리 하면서 화단을 파다가 시신 두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자지러진 겁니다. 경찰이 시신을 확인을 해봤더니 여성 1명, 남성 1명 그래요.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이씨, 남성 시신은 24살 된 이씨의 아들이에요. 엄마 이씨 같은 경우는 투피스 차림, 아들은 속옷 차림이에요. 사인을 봤더니 에큰이 있어요. 목에 맨손으로 목 졸라 죽인 거예요. 둘째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늘 차고 있던 금반지가 사라졌어요. 엄마 같은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현금이 전혀 발견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느 강도가 강취하고 난 다음에 끙끙거리면서 1.5m를 파가지고 시신을 묵고 갑니까? 그럼 남은 아닌 거예요. 가족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큰아들 이 씨는 행불 상태. 이 사건 난 거는요 91년 5월 11일 11시 30분인데요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그 주택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던 이모 씨가 있었어요. 그 이제 3명이서 집수리 하면서 화단을 파다가 그냥 자지러진 겁니다. 깊이 한 1.5m 정도 된 땅속 화단에서 시신 두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시신을 확인을 해봤더니 여성 1명, 남성 1명 그래요.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이씨 54세 여성이에요. 남성 시신은 그 당시에 24살 된 이씨의 아들이에요. 약간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엄마 이씨 같은 경우는 투피스 차림, 아들은 속옷 차림이에요. 요거는 집에서 잠자기 직전이거나 옷 갈아입고 직후예요. 이게. 사인을 봤더니 에큰이 있어요. 목에 맨손으로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부패 상태로 볼 때는 한 4월 초순 정도 살해된 걸로 이렇게 봤어요. 엄마 이 씨는 89년도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대요. 한 3, 4년 전에. 그리고는 이 사망한 그 같이 발견된 남성은 3남이에요. 3남. 셋째? 아들 셋 중에서 셋째. 그 셋째하고 그 집에 살고 있었대요. 경찰이 탐문 조사를 쭉 했더니 장남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난폭하고 그렇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늘 차고 있던 금반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현금이 전혀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안 맞아요. 이 세상에 어느 강도가 강취하고 난 다음에 끙끙거리면서 1.5m를 파가지고 시신을 묵고 갑니까? 그럼 남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면식범인 거예요. 가족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큰아들 이 씨는 행불 상태. 그래서 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아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5월 8일경에 동생이 연락이 도대체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5월 8일경에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한테 물어봤대. 그 형이라는 놈 그 장남이 얘기하기를 경찰서에 구속됐다고 그러더래. 왜? 그랬더니 몰라. 구속됐어 좌우지간. 진짜 구속됐는지 동생이.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없대.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그냥한테. 그랬더니 말도 바뀌어요 거기서. 청송가무소로 갔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 무슨 큰 죄졌나 봐. 91년도 이때만 해도 이제 보호관찰제도가 있을 때니까 청송가무소 갔다고 얼버무린 거예요 이제 장남이. 그 얘기를 이제 둘째 이 동생이 경찰한테 했어요. 당연히 경찰이 확인했겠죠. 그렇겠죠. 그런 사실 없잖아. 그러면 큰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동생이 사망해갖고 땅에 묻혀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묻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동생의 지금 행방을 지금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확실하게. 경찰이 당연히 큰아들 이영길이를 찾죠. 그때 그 당시 나이가 30살이에요. 직업이 없는 무직이고 평소에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특히나 돈 문제로 어머니한테 자주 찾아와서 쌈박질을 엄청 자주 했대요.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엄마가 그 즈음에 다방에다가 뭐를 갖다 놨냐면 동그란 통에서 100원짜리 뭐 10원짜리 동전 넣고 탁탁 내리면 또르르 말린 두루마리 같은 게 딱 나오면 펴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는 거 있었어. 그걸로 엄마가 돈을 벌었어. 그리고 이제 죽은 동생 그 셋째는 카페에서 그 당시에 DJ로 일하고 있었대요. 아주 온순하고 그렇다는 그 평판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유력한 게 누구예요? 형이죠, 뭐 첫째. 형 시신 막 발행했을 때는 조사 초기에는 동생하고 엄마 신원을 확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전혀 의심 안 했지. 그러고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동생을 저렇게 죽일 리가 있겠어. 장남 이영길이는요. 네. 73년도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안 갔어요. 주유소 공사장 전전하면서 살아왔어요. 거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하고 자주 싸웠고. 네. 최근에 몇 년간 직장을 갖지 않고 이제 이 본가하고 장가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처가를 전전하면서 살아왔어요. 밥벌레지 밥벌레. 그리고 얘는 아버지가 89년도에 사망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 당시에 300만 원짜리 이 저금 통장이 있었어요. 그걸 엄마한테 뺏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300만 원을 유흥비로 흥청망청 다 썼던 놈이에요.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엄마한테 뺏어간 돈이 수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심지어는 빚까지 지고 있었어요. 아들 때문에. 돈 주느라고. 장남.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 새끼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네.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2주 후에 그 이영길이를 검거를 합니다. 철야 조사 끝에 이제 그리고 자백을 받아요. 이놈이 오리발을 못 털었던 이유가 엄마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지가 끼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증거물로 압수하죠.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식의 자백 내용을 좀 보자고요. 얘가 91년 3월 29일이에요. 23시 30분경에 집 안방에서 엄마하고 용돈 문제로 다퉜어요. 또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3월 29일 범행일자 같습니다.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새끼 아들이 이제 나 태어났어요. 자기 그리고 자식이 병원에 있다가 15일 만에 이제 애가 퇴원을 하니까 이 엄마하고 이영길이하고 같이 처가에 가서 애를 이제 거기다 주고 오는 길이야. 그때 이제 엄마로부터 너도 이제 자식도 낳았고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 좀 그만하고 그거 좀 끝내고 네 힘으로 좀 살아가라. 그 얘기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잖아 둘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용돈 내놓으라고 지랄을 한 거예요. 이 새끼가. 그 와중에 그 문제로 이제 엄마하고 다툼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 엄마를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겁니다. 지 새끼 태어나고 15일 후에 죽인 거지 자기 엄마. 지 엄마를. 이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이 넘어갔죠. 12시가 다 넘어서 00시 20분경에 그 다음 날 삼남이 DJ 본다고 그랬잖아. 카페에서 귀가를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어. 이거를 발견하고 삼남이 격분했어요. 너 이 새끼야 어떻게 어머니를 죽일 수 있냐 엄마를. 맞죠.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방 안에 있는 시칼을 들고 지 형놈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뺏겼어. 아이고. 격투 끝에 그 칼 뺏은 다음에 그때는 또 어머니 옆에서 동생 목을 졸라서 죽여요. 와. 이 새끼가. 이거 인간 아니고. 이거 악질이네요. 그러니까 시신을 이 새끼가 앞마당 꽃밭을. 화단을. 거기를 1.5m 정도 판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너비 70cm 이렇게 1.5 이렇게 팠어요. 구덩이를 파고 엄마 집어넣고 동생 집어넣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 새끼는 5일부로 일단은 도피를 합니다. 이때 이 새끼가 엄마가 속주머니에 수표 등 45만 원을 챙겼고 엄마 반지 빼서 집 앞에 손에 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옷 사입고 렌트카를 딱 빌려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애인이 있어요. 애 엄마 말고. 애인이 있어요. 참. 거기로 간 겁니다. 훔친 45만 원 들고 애인하고 부산, 광주 이런 데 여행을 댕겨요. 이때는 폐륜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폐륜 범죄로 인정받아갖고 사형 선고 빵빵빵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7년도 사형수 이영길 살인사건. 이 사람 이름이 이영길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315회 대한민국 살인사건을 해봤습니다.